오사부의 선견지명.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오늘 시장도 좀 많이 떨어졌죠. 예, 금요일날 밤에 미국 시장이 1%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그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도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가지고 그래도 미국 시장 하락한 것보다는 좀 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가 1.89, 코스닥이 2.83%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000은 깨졌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방송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0이 깨지면 현금 비중을 50% 이상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3,000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죠. 예, 그래서 저는 한 종목 빼고는 다 털었습니다. 예, 다 털었고 그거는 이따가 종목을 살펴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시장을 한번 좀 볼게요. 시장을 보시면 3,000을 깨고 지금 2,960대, 예, 2,960대에서 지금 마감이 됐는데 3,000이 좀 강한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좀 마디 지수이기도 하고 좀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조금 더 봤을 때 요거를 3,000이 아니라 조금 더 밑으로 내린다고 해도 2,980 정도, 2,980 정도,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인데 진짜 많이 양보를 해서 2,960 물어 놓는다고 해도 2,960은 그렇게 큰 강한 지지선은 아니에요. 3,000일 일단 깼기 때문에 시장은 2,800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을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다 그렇죠.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니까 저도 뭐 그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3,000이 깨진 상황이라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뭐 시장이 안 좋은데 계속 혼자서 뭐 시장은 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있는 그대로 좀 보셔야 돼요. 내가 뭐 조금 뭐 손실이 나더라도 자를 거는 과감하게 좀 자르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보유한 다음에 시장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종목 빼고는 다 정리를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일부는 장 시작하기 전에 장전 동시효과 있죠. 그때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장 시작하자마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장 시작하자마자 3,000이 깨지면서 주식 비중을 확 줄여놓은 게 결론적으로는 뭐 잘된 선택이긴 한데 물론 앞으로 시장을 좀 보긴 해야죠.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지금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6,200억 정도 좀 매도가 나왔고 개인하고 기관이 그 물량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개인이 2,33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외인과 기관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이 2.83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외인하고 기관이 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떨어지는 거 그냥 주워 먹었다.
예, 개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떨어지는 거 그냥 주워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희한하긴 해요. 원래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면 보통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했죠. 처음부터. 예,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이 좀 던지는 물량을 그냥 밑에서 받아 먹었다는 정도의 의미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요즘에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뭐 강한 반등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반등이 나와도 약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약하게나마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한데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천을 못 넘어가는 반등이 나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시장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일 우리 시장이 3천을 넘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죠. 예, 그래서 내일 뭐 시장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강한 반등이 아니면 추세를 바꾸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울기를 봐도 그렇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예, 기울기를 봐도 그렇고 강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강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요 3천을 넘어가는 반등이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반등이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시장은 요즘에 시장 빠지는 거 보면 기본 1%는 빠지는 것 같아요. 한번 빠졌다 하면 예, 반등은 0.5% 미만. 우리가 보통 시장이 강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상승 흐름을 타고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는 어떻죠? 강한 상승, 약한 하락, 강한 상승, 약한 하락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반대죠. 강한 하락, 약한 반등, 강한 하락, 약한 반등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뭐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천이 깨졌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늘리더라도 3천이 넘어가는 걸 보고 늘리시던가 아니면은 시장이 2,800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시장이 이 상태에서 계속 뭐 딱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뭐 2,80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2,800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뭐냐면 시장이 2,800에서 3,000 사이에 있을 요 사이에서는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여기에서 반등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때는 사셔도 돼요.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2,800이 지가 나오는 걸 보셔야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그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3천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요. 3천을 돌파하는 모습이. 예. 이렇게 3천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또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시장이 3천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그대로 쭉 떨어지면서 2,800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 사이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된다. 예.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오늘 장 초반에 일단은 주식 비중을 줄이셨어야 돼요. 예,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그 다음을 대비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못 줄이셨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좀 줄이십시오. 예, 그때 좀 줄이시고 시장 일단 2,800까지는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2,800까지는 열어 놓으시고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한 보름 전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시장이 2,400까지 갈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2,400은 머릿속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2,400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2,800까지는 열어놓겠지만 2,400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미리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무튼 뭐 시장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시장은 안 좋습니다. 예,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섣불리 매수에 가담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종목을 보면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오늘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언급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성원산업입니다. 예, 성원산업인데요. 이거는 장 초반에 다 털었어요.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다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원래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19,000원, 19,100원, 19,000원 여기 깨졌을 때 원래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매매를 잘못한 거라고 제 스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4%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일단은 터십시오. 예, 일단은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예, 여기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한 4만 주 정도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9,000원을 돌파하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내일 터시는 게 맞습니다. 19,000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시려면 오전에 팔면 안 되겠죠. 반등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근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하락을 해서 한 10분, 아침에 10분 정도를 봤는데 이게 하락폭을 키운다.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매도를 하십시오. 내일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오후까지는 끌고 가도 되는데 오후까지 끌고 가더라도 그 사이에 만약에 하락 전환이 되거나 그러면 이 종목 터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성원산업은. 그 다음으로 많이 떨어진 게 이 종목이죠. SAMT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은 굳이 이 종목은 지금 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최근 3거래일 동안 금융투자, 투신 일반, 투신 사모에서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프로그램 쪽으로 좀 매도가 나왔거든요. 10만 주 정도? 1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 물량을 기관 쪽도 다 받아 먹었어요. 다 받아 먹고 최근 이 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던 주체들이 오늘도 그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 종목은 한 2% 정도 떨어져 시작했다가 1.5% 정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상승이 나왔다가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거의 한 2% 정도 좀 하락 마감이 됐는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21선 그대로 살아있죠. 21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고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늘 비록 하락은 했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늘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2.83 하락을 했는데 비록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시장보다는 강한 모습이었고 수급도 아직 좋습니다.
수급도 하기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털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도 며칠간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한국토지신탁, 이 종목은 좀 아쉽긴 하죠. 이 종목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죠?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27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토탈 3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29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측에서 보험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처음에는 한 1% 정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거의 5%까지 올라갔습니다. 5%까지 아직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급을 봐도 외국인 그대로 사주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물론 차트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같이 좀 밀렸기 때문에 차트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들이 30만 주 이상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이 종목은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그 다음 마지막 한 종목 한세실업 볼게요. 한세실업은 오늘 시작은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살짝 밀렸다가 5.7%까지 올라갔다가 오후 2시 넘어서 조금 밀렸어요. 조금. 그래서 플러스 4.42로 지금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은 제가 기관이 좀 끌어올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만 기관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져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한 종목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종목이에요. 유일하게 안 턴 종목. 아침에 안 털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털고 한세실업을 제가 안 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제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베트남 현지에 있는 애플 부품 공장이 10월 중순에는 대부분 다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세실업도 베트남 쪽에 공장이 많죠. 그러면은 한세실업도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 웬만한 공장은 다 돌아가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이 종목은 안 던졌어요. 그리고 오늘 다행히 그래도 한 4%대 좀 상승이 나왔고 한세실업과 좀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 종목이죠.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난 동영상에서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베트남하고 좀 관련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세실업이랑 이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도 1% 정도 개파락을 한 다음에 장중에는 거의 5%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4%까지 올라갔다가 2%대에서 좀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세실업과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 종목은 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뭐 분산 투자를 하신다고 한세실업 뭐 비중 30%, 화성 엔터프라이즈 비중 30% 이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삼성전자 비중 50%, SK하이닉스 비중 50%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 삼성전자 50%, SK하이닉스 50% 이건 몰빵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세실업하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을 잡으시고 나머지는 뭐 현금으로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던가. 근데 지금 매수할 시점은 아니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요거는 한세실업을 갖고 계시면은 이 종목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조금 참고용으로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오늘도 한 종목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종목은 준비가 돼 있어요. 지난 연휴 동안 종목을 뽑아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종목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좀 강조를 하는 상황에서 종목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거는
좀 모순일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종목을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언급하려고 했던 종목이 또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 6% 정도 상승이 나와가지고 예, 그거를 말씀드려도 예, 그거는 지금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종목 예, 네 종목이죠. 한세실업, SA, 한국토지, 성운산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운산업은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할게요. 그거는 제가 선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언급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 매수할 시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세실업, SA, 한국토지 이렇게 세 종목만 앞으로 한 며칠 동안 뭐 짧으면 내일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뭐 길면 이번 주 내내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종목 소개는 안 하고요. 내일도 시장 봐서 예, 시장 봐서 언급을 하든가 할게요. 만약에 내일도 시장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뭐 주식 비중을 늘릴 시점은 아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 종목 언급했던 종목에 대해서 계속 그냥 리뷰나 전망을 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내일도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최근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을 다 힘드실 거예요. 예, 다 힘들고 뭐, 물론 저도 힘들어요. 예, 힘들긴 한데 그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나는 시장이 비중 100%라고 해도 만약에 그 종목이 갈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히 자르셔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내가 주식 비중이 100%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하고 같이 밀려요. 그럼 자르셔야 돼요. 시장이 밀리는데 한세실업처럼 올라간다. 뭐 그런 거는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뭐 그런 종목까지 뭐 던지십시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거나 특히 시장이 뭐 1% 하락하는데 내 종목은 3% 4% 하락을 한다. 던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운산업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예. 어쨌든 내일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너무 힘들다고 너무 처져 계시지 말고요. 뭐 시장이 1년 내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오르지도 않습니다. 예, 어차피 9월이랑 10월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많이 떠들고 다른 유튜버들도 뭐 그런 방송을 많이 하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9월, 10월은 자세를 최대한 좀 낮추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